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.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김현겸 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 제조업들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고요. 특히 친환경이라는 그 방향성을 계속 좀 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조선업 같은 경우도 탈탄소와 디지털 선박 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하고요. 미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.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이야기니까 대우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LNG 선박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이 IMO 2020이 가장 지금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거기에 있어서 LNG선, 운반선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 올해 내내 올 조선업계의 화두였는데요. 생각보다는 예상치보다는 이 수주가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워낙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발주하는 이 선사들이 발주를 계속해서 늦추고 있어요.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 또 어제 이제 또 LNG선 운반선 한 척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해서 총 4,464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수주 공시도 났었는데요. 뭐 오늘 같은 뉴스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탄소 어떻게 보면 이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의 분야에 있어서는 참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분이시잖아요. 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국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런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슈들 가운데 대통령은 이제 지나가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미국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 협력을 이제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지금 선박 디지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LNG 선박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선사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 이 미국의 협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최근에 뭐 조선주들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. 동사 역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. 바닥을 다지면서 물론 이제 오늘 좀 상승하면서 분위기 전환은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제 얻기 위해서는 수주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그룹과 합병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나타날 거라고 보이고요. 그래서 투자 등급은 일단 2등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일단 주가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고 내년에 일단 IMO 2020이 시작된다면 오히려 좀 이제 선박 발주를 늦췄던 이런 선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발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들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 등급은 일단 2등급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서 매수가는 27,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5,000원, 손절 라인 24,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대우조선해양입니다. 지난해 조선주 반등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었었던 종목이고요. 지난해 한 해 동안 바닥에서 145% 올라왔으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주가는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주가인데요. 올해 들어서는 20% 조정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. 인내심이 정말 좀 필요한 종목인데요. 2등급 받으면서 투자 메리트 보고 있고요. 27,000원의 매수가, 목표 주가는 올해 고점 부근인 35,000원, 손절가는 24,500원 제시했습니다.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듯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, 조선 업황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들 계속해서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. 어제 오늘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고요.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중국 쪽의 소식입니다. 전기차 배터리 우리 두 기업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고요. 왕이 외교부장이 다녀간 이후에 이렇게 중국 쪽에서 정책 모멘텀이 나왔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? 네, 일단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. 뭐 저희가 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점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겠죠. 네, 이 부분 이제 중국에
실질적으로 공장을 지면서 중국의 노동자를 이제 채용을 하고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레코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준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IMO 2020 이 부분은 조선 업종뿐만 아니라 이 정유화학 업종에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. 이 IMO 2020을 맞아서 자회사 SK 에너지가 2017년 11월 달에 1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. 네. 그 공장은 감압 잔사유 탈황 설비인데요.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IMO 2020에 맞는 그런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설비는 기존의 벙커 CU 등을 고유황, 중진류의 연료를 통해서 저유황, 중진류 그리고 선박용 경유 등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. 네. 이 IMO 2020이라는 것이 이 친환경, 그러니까 지금 환경 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준을 좀 강화시킨 것이죠.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조선주와 이 정유화학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. 이 배는 이 선박은 아무래도 가장 싼 연료 벙커 CU를 사용을 하고 이것이 이제 유황 성분을 이제 일으키면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저유황, 그러니까 낮은 이제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설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제품이 앞으로 선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이미 SK 이노베이션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뉴스 플로우와 맞는 이런 중국의 배터리 공장 준공 이 부분과 그리고 또 지금 화두인 IMO 2020에 맞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병행해서 SK 이노베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찍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참 힘들죠. 네,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제 지금 투자를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두는 그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. 2차 전지 이 부분과 네. 그다음에 이 IMO 2020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역시 2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매수가는 14만 5천 원, 목표가는 20만 원, 손절 라인 13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의 수혜 기대, 여기에 또 IMO 2020 정책에 따른 이런 정유 업계의 새로운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현재 52주 신저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면서 신규 매수 관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2등급 받았습니다. 다음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에이프로젠이라는 기업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11번째 유니콘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또 세워나가면 또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도 좀 보게 되고요. 또 바이오 쪽에 또 최초라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이 되네요. 네, 이 유니콘이라고 하면 이제 이 회사의 규모가 이제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1조 원이 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20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200억 밸류에이션을 이제 1조로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겠죠. 그렇게 보면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지금 에이프로젠과 관련된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. 바로 세 종목이 있는데요. 에이프로젠 KIC라는 회사와 에이프로젠 제약 그리고 에이프로젠 HNG라는 회사가 이 세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오늘 에이프로젠 제약은 상한가를 갖고 현재 에이프로젠 KIC는 지금 23%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에이프로젠과 지분 관계가 가장 밀접한 회사가 에이프로젠 KIC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지베이스가 20.3%, 에이프로젠이 13.17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 지베이스는 오너인 김재섭 회장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오너의 지분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에이프로젠 KIC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번에 이제 이 에이프로젠 그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니콘 기업에 등극을 했던 것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을 보셔야 되겠죠.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바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. 네.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우리나라 강자는
당연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약 3등 정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회사가 이미 상장돼서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상장되어 있는 이 세 개사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. 주가 수준이 지금 낮은 수준이죠. 물론 오늘은 상한가도 가고 20%가 넘게 상승하는 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바닥입니다. 그리고 재무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만큼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제 에이프로젠 KRC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1년 동안 계속해서 힘들었죠.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. 보시면 주가가 2018년에 10,000원이 넘었던 주가가 지금 3,000원대에 있으니까 이 종목을 2018년에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이제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런 가치 평가를 1조 원 이상 받았고 유니콘 기업에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사실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재무 이벤트와 오버행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등급은 저는 4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건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도 정해드리기가 쉽진 않습니다. 그래서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, 모멘텀이 작용할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의미 있는 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4등급을 받은 에이프로젠 관련한 에이프로젠 KIC고요. 지난 8월에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 신라젠이 글로벌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았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또 하반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바이오 쪽에 또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2019년입니다. 오늘 세 가지 뉴스 잘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